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언론이 주목했던 것은 윤석열 후보의 이 문재인 정부 적폐 수사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격앙된 반응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후보에게 분노했다며 사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는 적폐 같은 게 없다는 듯이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없습니까? 오늘 민주당과 청와대는 연일 문재인 정권은 게이트 같은 것도 없이 깨끗한데 왜 윤석열 후보는 마치 적폐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느냐고 보복 정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인가요? 문재인 청와대에서 있었던 충격적인 일이 오늘 폭로됐습니다. 자, 나란히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이 정책실장을 지낸 사람들입니다. 장하성 전 실장과 이 김상조 전 실장, 그러니까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재인 초기에는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았고, 장하성 지금 대사는 초대 대통령 정책실장을 맡았습니다. 초대 2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 장하성, 김상조 두 사람이 디스커버리 펀드에 거액을 투자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금 경찰이 발칵 뒤폈습니다. 이 장하성 대사는 부부가 60여 원을 이 펀드에 투자했고, 김상조 전 실장도 4억 원 정도, 이 외에도 바른미래당 출신 최이배 전 의원도 거액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금 게이트가 또 터지는 모양입니다. 사실 이것 말고도 문재인 정권 들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때문에 1조 원 넘는 피해가 나오고 했습니다. 이번에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2,562억 원 정도의 피해가 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큰 돈입니다. 투자한 사람들은 생돈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자, 장하성 대사,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대사가 이렇게 큰 돈을 투자했는데 이 돈을 회수했는지 여부입니다. 김상조 전 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이들은 다른 일반 투자자와는 달리 굉장히 우월적인 지위를 가졌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2,500억 원대의 어마어마한 피해를 남긴 디스커버리 펀드 이 환매 중단 사태에 이들이 바람잡이 노릇을 하고 또 이들만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이거는 상당히 큰 문제가 됩니다. 무엇보다 이 디스커버리 펀드를 운영한 사람이 바로 장하성 대사의 친동생이기 때문입니다. 자, 경찰은 어제 장하성 대사의 동생을 불러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건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 게이트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유독 이런 주식, 펀드 이런 데 의혹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걸 보면 앞으로 상당한 폭발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 이래도 적폐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건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어마무시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 정책실장이면 이런 것들, 특히 경제 분야의 전문가들로 들어간 사람들인데 자신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자마자 이런 짓을 하는지,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런 것, 이게 지금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지금 이런 일에 연루됐다. 게다가 이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 장하원 씨는 장하성 대사의 동생입니다. 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어제 이 장하원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년부터 2019년 하나은행과 IBK 기업은행 등 시중은행 그리고 증권사 등을 통해서 판매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환매 중단으로 은행 등이 상환하지 못한 잔액은 지난해 4월 말 기준 2,562억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형이 현직 청와대 정책실장입니다. 자, 장하원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가 이 펀드 모집을 할 때 형 이름을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형도 60억 원을 부부가 투자했다.
안정적이다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런 의혹입니다. 물론 이건 수사를 해봐야 압니다만 상당히 이런 것은 문재인 정권의 초기에 일어났던 일인데 이제야 터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또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자, 앞서 다수의 일반인 펀드 피해자들은 만기 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하성 대사와 김상조 전 실장은 중도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개방형 펀드로 투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9일 입장문을 낸 장하성, 김상조 두 사람은 투자한 펀드 형태나 환매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직자로서 관련 법령상 의무를 위배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을 뿐입니다. 이거 빨리 수사해야 됩니다. 남들은 이거 폐쇄형 펀드에 투자해서 돈도 못 빼고 손해를 봤는데 이 사람들은 개방형 펀드에 투자해서 돈을 빼서 손해를 보지 않았다면, 그리고 친동생이 지금 장하원 대표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거는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과 직결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금 청와대 정책실장, 이거 엄청난 자리입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장하성, 김상조 하면 삼성을 공격하고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들처럼 포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법을 어겼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합니다. 제가 예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드러난 것만 봐도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자, 김덕희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폐쇄형 또는 개방형 펀드 형태는 선택해서 가입하는 것이라 이 사안의 쟁점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장하성, 김상조 두 전직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실 상황을 사전에 알고 나갔다고 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두 사람이 언제 펀드에 가입했는지, 만기가 돼 나간 것인지 추가 해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들의 우리는 문제가 없다 이런 거는 주장일 뿐입니다. 공직자로서 관련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꼭 이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자, VIP 리스트로 알려진 문건의 실체도 풀어야 할 의혹 중 하나라고 중앙일보는 보도합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펀드 투자자의 실명과 투자액이 담긴 파일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해당 문건에는 장대사 부부가 2017년 7월 약 60억 원을 펀드에 투자했으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비슷한 시기에 4억여 원을 투자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 뭐 했습니까? 수사 안 하고. 자, 만약 판매사가 리스트를 작성해 운용사에 넘겼다. 이건 개인정보보호법이 될 수도 있다고 신장식 변호사는 말합니다. 운용사가 작성했다면 어떻게 수집돼 활용된 건지에 따라 법적 조치가 달라질 것이다. 핵심은 장하성, 김상조 이 두 사람이 투자 횟수 엑시트를 했는지, 만약 했다면 약정사항에 있는 권한 행사였는지 아니면 내부 정보를 받아서 한 건지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하성은 특혜가 아니라고 그러고 최입에는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아무튼 문재인 정권에서는 왜 이렇게 옵티머스 프라임, 디스커버리 이런 국민들을 울리는 사기 금융 사건이 많습니까?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